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되었다. 이게 자기 심정이죠. 이게 나는 이제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되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긴다. 자, 매주 화요일은 과학 이야기 만나고 있죠. 과학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부터 영화 오펜하이머의 실존 인물인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영광과 몰락의 스토리를 진행했고요. 저번 시간엔 오펜하이머의 성장기와 업적 그리고 러브 스토리까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는 영광의 무대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대전을 종식한 원자폭탄 개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이 프로젝트가 설립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맨해튼 프로젝트는 역사상 초유의 무기 개발 계획이죠. 이제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계획이었던 만큼 아주 거대하면서도 아주 엄중하고 또 비밀스럽게 추진되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지금 그 자세히 알기는 좀 스케일이 아주 방대하죠. 또 이 단시간에 알기는 여기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주인공이니까 오펜하이머하고 관련되는 일 위주로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맨해튼 프로젝트의 배경하면은 이제 2차 대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전에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 이 이제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을 발견했죠. 그런데 38년에 독일의 오토한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그 핵 분열을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하고 공동 그 연구를 하던 리제 마이트너라고 오스트리아 여성 과학자, 오스트리아의 마리 퀴리다 하는 정도의 능력 있는 이제 물리학자가 오토한은 이게 뭔지를 몰랐어. 이게 분열은 하는데 이게 근원이 뭐고 뭐 어떤 거와 연결되는지를 잘 모른 거예요. 근데 리제 마이트너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핵분열 이후에 전후에 에너지 변화가 E는 MC 제곱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핵이 분열하면서 질량이 변하는데 변하는 만큼 에너지로 되어 나온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이제 38년이란 말이죠. 그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한 달 전에 그 전쟁은 39년 9월에 일어나고 39년 8월에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자신의 그 공식하고 오토한이 발견한 핵분열 현상을 이용해서 무기를 아주 강력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폭탄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걸 검토하고 그래서 만든 게 S1 우라늄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S1 우라늄 위원회. 나중에 이제 우라늄 하면은 그 핵 방사능 물질이니까 이게 핵 개발의 뉘앙스를 이제 줄 것 같아서 그걸 빼고 S1 프로젝트 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본격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핵 개발 그러니까
원자폭탄 개발의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해튼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이제 이 이후에 1년쯤 후에 네. 이제 1942년 6월에 이제 이 원폭 개발은 본격 시작됐고요. 그 책임자로 이게 이제 민간 개발에서 군 주도로 바뀝니다. 아, 이게 처음에는 민간이었어요? 예, 네. 이제 민간이었는데 이때 군 통제로 넘어간 게 이제 42년 9월이죠. 네. 9월에 레슬리 그로브스라는 준장이 여기 책임자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준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별 하나. 별 하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암호명입니다. 공식 이름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은 네. 대체 자원 개발 이렇게 뭐 쉽게 Development of 눈치채지 Substitute 못하게. Materials. 그랬구나. 그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고 네네. 영국 측에서는 특수 강관 튜브 엘로이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이게 다국적으로 또 여러 군데서 다국적으로 이게 진행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원폭 개발, 폭탄 제조와 직접 관계되는 그 연구소가 로스 엘모스 연구소예요. 네. 이게 이제 저 뉴멕시코주에 설립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오펜하이머가 지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맨해튼 프로젝트가 암호명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이 된 후, 네. 되기 전 되기 전에. 있는데 되기 전부터 네. 이때가 1941년 10월에 네. 이제 원폭 개발이 사실상 루즈벨트가 승인을 했어요. 41년부터. 예. 네. 그럼 우라늄 위원회 때부터 이 작업을 하고 실제로 승인한 거는 41년 10월 9일인데 네. 이때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중성자라는 게 이제 중성자의 연쇄 반응이라는 걸 있거든요. 저번에 원자 아마 그 설명할 때 한번 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뭔가 그 핵에다가 그 불안정한 핵에 중성자를 쏘면은 중성자가 들어가 가지고 분열이 돼가 두 개를 분열이 되고 그러면 그 다시 또 두 개의 중성자가 나와서 또 다른 핵을 공격을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분열되면서 또 이제 중성자가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연쇄 핵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때 중성자를 컨트롤을 해야 이제 이게 핵 그 반응, 핵 폭탄이 되는 거죠. 네. 그 계산을 이제 오펜하이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이걸 아주 잘 계산을 해냈죠. 계산을 네. 해내가지고 이제 원자탄이 가능하다는 걸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잘 수행해가지고 빠른 파열의 조정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오브 레피드 럽처라고 럽처는 이제 파열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빨리 이거 연쇄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걸 잘 조정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이 전체 프로젝트 이름이 맨해튼 프로젝트고 그렇죠. 여기 책임자는 군인인 레슬리 그로브스고 예.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로스 엘레모스 연구소인데 예. 여기에 소장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피를 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 책임자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레슬리 그로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도 이 책임자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레슬리 그로버스가 임명을 했죠. 네. 임명을 했고 이거는 그 정확하게 언제 했다 이게 뭐 군사 기밀이어서 그런지
이 공식적으로 어디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네. 이 그로버스가 임명된 게 42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연구소니까 네. 그 연구소 소장을 임명했겠죠. 그래서 42년 9월 자기가 임명받은 42년 9월일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하죠. 추측 정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자, 근데 로스엘레모스 연구소는 천재 과학자의 집합소이고 노벨상 받은 과학자도 많았을 텐데, 근데 오펜하이머는 당시 38세로 리더가 되기에는 다소 좀 젊은 편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노벨상도 받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과학자를 이끄는 책임자인 연구소장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의 요소에다가 또 네. 좌파, 공산당, 공산당.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로버스가 이제 이렇게 오펜하이머를 지명을 하자 엄청난 과학자, 엄청난 걱정을 많이 했고 우려도 했어요. 놀랐고 왜냐하면 이제 좌파 경력, 그다음에 어떤 큰 프로젝트 리더 경력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노벨상도 수상 못해서 네. 과학자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겠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좀 과학자들에게 먹히겠나, 부족함이 있다. 부족할 거다, 이제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로버스는 그 전에 이제 요 지금 그 중성자 연쇄 반응 그 수행하는 것도 보고 네. 또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 다방면에 아주 뛰어나더라. 그런데 지금 이 맨하튼 프로젝트는 물리학만 하는 게 아니고 공학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뭐 아주 그러니까 학제간 이과 저과 여러 개 과를 융합하는 학제간 연구고 또 학제간 융합의 리더가 필요하다. 네. 그런 정확하게 봤네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아주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눈여겨 본 거죠. 네.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펜하이머가 저번에 좀 뭐 심적으로 감인 반응도 있고 하지만은 아주 야망이 아주 크더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야망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공을 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다. 네. 그래서 선택했다고 하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성공적이었다. 이 오펜하이머를 지명한 것이.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로버스 자신은 천재가 아닌데 네. 오펜하이머를 그 소장에 임명한 것은 아주 천재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오펜하이머 지도하에 만든 이 원자폭탄 개발 과정에 대한 얘기도 궁금한데 쉽게 발명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과정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1년부터 불과 이제 우리 터뜨린 게 이제 45년 8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과 4년 만에 세계 최강의 무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최강의 무기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게다가 네. 이제 이 명분이 뭐냐면은 독일의 네. 나치가 네. 아주 좀 이 극악무도하잖아요. 뭐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을 막 가스실에 보내고 당시에 이 너무너무 극악무도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력이나 핵심적인 무기가 가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네. 그 여하튼 나치 히틀러 손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먼저. 오. 그게 명분이었죠. 네. 그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아주 소명이었죠. 네. 그게 어떤 사람들 정당성,
이제 무기라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걸 만들지만 그러나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무기 개발이니까 명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저 과학자들이 이런 이제 그 나중에 뒤에 이제 이게 심경 변화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었는데 이제 이 총각을 다투는 거잖아요.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라늄이라는 것도 흔치 않고 특히 플루토늄은 더 귀해요. 네. 이 세상에 원료가 귀한 걸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네. 그 두 개 하나는 이제 우라늄 가지고 만들고 하나는 플루토늄과 만드는 건데 우라늄은 좀 쉽고 플루토늄은 좀 어려워요. 근데 플루토늄이 더 강력하고 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는 이제 우라늄으로 만든 거고 네. 나가사키에 뒤에 떨어뜨린 거 팻맨이라죠. 이거는 이제 플루토늄으로 만들었어요. 네. 예. 그 결국 원자탄 개발에 성공해서 이 트리니티라고 불리는 핵폭탄 실험도 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도 이어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이 종류의 이제 만들기로 결정하고 매진을 이제 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죠. 그런데 트리니티는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용어로 이제 삼위일체를 뜻하는데 네. 이게 원자폭탄 실험 네. 그 자체를 뜻하는 암호명입니다. 트리니티를 실시했다. 그러면 이제 핵폭탄 실험했다는 거죠. 그 트리니티가 이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예전에 그 아주 진정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네. 진. 네. 진이 이제 소개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영국의 시인 존 돈네라는 사람이 쓴 네. 홀리 소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성스러운 소네트. 근데 이 성스러운 소네트가 연시예요, 연시. 네. 소네트 형식의 시가 이제 쭉 연결된 시인데 이 중에 하나의 제목으로 있는 시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따와서 이름은 지었는데 이것도 암호명이죠. 암호명은 그 코드명이죠. 이제 가제트라는 코드명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이는 플루토늄으로 만든 거였는데 네. 이제 우라늄으로 만든 거는 쉬우니까 실험을 안 했어요. 네. 그거는 좀 쉬우니까 뭐 됐거라 보고. 네. 근데 이제 플루토늄은 좀 복잡한 것에 대해서 실험을 실제를 했고 성공을 했죠. 네. 자, 오펜하이머는 트리니티 핵실험을 관찰했을 텐데 책임자로서 또 과학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 장면에 대한 감회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적혀 있는 게 있나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우울했을까요? 둘 다일 것 같은데요. 뭔가?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에 의하면은 네. 막 처음에 막 준비도 할 동안은 쳐다도 못 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더라. 숨도.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는 네. 약간 한숨을 쉬더라. 이런 게 있고 직접 말한 건 없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회상한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회상했던. 네. 이런 이제 얘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이제 동료 과학자들이죠. 그 핵실험 전과 후가 같지 않을 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웃었고 몇몇 사람은 울었고 대부분 사람은 침묵했다. 그에 대해서 뭐 감흥이나 뭐 말도 하지 않고 네.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자기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 한 구절이 떠올렸다. 네.
비슈누는 왕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네.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 팔이 여러 개인 형태를 취하며 말한다. 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되었다. 이게 자기 심정이죠. 이게 나는 이제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되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긴다. 네. 사실 그 참여할 때는 원폭 개발에 적극적이었을 것 같은데 예.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게 공식적인 뭐 이런 노트라든지 문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짐작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은 가장 큰 명분이 히틀러에게 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히틀러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된다. 그게 명분이었죠. 명분이었는데 네. 이게 이보다 한 2달 전에 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독일이 항복을 했죠. 네. 이미 이제 명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실험하기 전에 네. 아까 실험이 7월 15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한 석 달 됐죠. 석 달 전에 이 히틀러가 죽은 거라. 네. 자살했고 영국이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당초 명분이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우리가 한 발 늦었네. 아쉬워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독일도 항복한 마당에 이걸 뭐 어디에 쓰지? 뭐하러 만들지? 이런 이제 괴리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 해요. 네. 그런 차에 이제 당연히 오펜하이머도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트리니티 실험을 보고 엄청난 위력에 이제 정말 이게 어떤 사람 인류를 막 죽이는 엄청난 무기를 이제 목도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당초 명분은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손에 어떤 인류의 미국의 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군사용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이 가공할 위력의 무기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 같은 게 들었나 보죠.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죽음 세상을 파괴하는 죽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파괴자인 죽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6일 당초에는 일본한테 쓸 생각은 없었대요.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난 뒤에도 일본이 막 가미가제 특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주만. 그다음에 전쟁 말기에 네, 완전 맞아요. 가미가제하고 네. 또 그 주민들을 볼모로 막 완전 그 옥쇄 작전, 옥쇄 막 주민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막 저항하도록 하고 하니까 전쟁을 끝내려면은 이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월 6일과 9일 날 이제 쓰고 이제 완전 무조건 항복하고 이제 나니까 오펜하이머는 아까 그런 우려에 섞인 생각을 굳히게 됐겠죠. 네. 그래서 8월 17일 날 한 통의 편지를 들고 트루먼을 찾아갑니다. 대통령. 네. 네. 트루먼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그 시작할 때 하고. 근데 어떤 편지 내용이 어땠는지 네. 또 트루먼은 오펜하이머를 어떻게 대했을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그렇군요.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군요. 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의 영웅이 된 오펜하이머. 그러나 그는 이미 가공할 원자폭탄의 위력에 심경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극적인 인생 드라마의 반전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